저희 회사가 여성이 75%, 기혼이 30%예요. 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그리고 기혼자로서 거기다가 아기들까지 있으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워킹맘. 그 워킹맘의 삶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출근과 퇴근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퇴근이 곧 출근이고 출근이 곧 퇴근이고. 근데 또 신기하게 재밌어요. 우선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워킹맘이 될 거라고 아셨어요? 아, 상상도 못했죠. 결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때 20대 때 아니면 혹시 뭐 그때 일하실 때랑 워킹맘이 되면서 일할 때랑 차이가 어떻게 돼요? 사회 초년생 때는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20대 때는? 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는 지금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20대 때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막 하루 일과나 아니면은 의사결정이나 뭐 나의 에너지나 이런 게 다 어땠어요? 다 일의 100%?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완전 번아웃. 근데 이제는 지금은 에너지 레벨을 정말 많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비축해야 돼요, 에너지를. 집에 가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퇴근이 곧 출근이니까. 네. 그쵸. 그쵸. 커리어가 지금 한 10년 되시나요? 그쵸. 네, 10년 정도. 10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거를 결정하신 후에 아기를 낳냐 안 낳냐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아마 커리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남편과의 대화라든지. 사실 결혼하고 아기 생각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다는 사실 말고는 일상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보스로 계셨던 팀장님이 워킹맘이셨거든요. 근데 그녀의 삶이 너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큰 영감을 주셨죠. 아기를 키우면서도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나도 내 후배들한테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해보면은 워킹맘이 뭐랄까요, 불리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두렵지 않으셨어요? 내가 뭔가 아기를 낳고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사회에서 조금 불리한 조건을 주진 않을까? 두려웠죠.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사실 실제로 워킹맘의 스테이지에 돌입하기 전에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잠시 쉬어가는 타임이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두렵고, 복귀할 수 있을까? 복귀를 하는 게 맞을까? 복귀하면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조금만 돌아가 봐서 그 아까 그 보스, 그러니까 롤모델을 처음에 잘 만났으니까 워킹맘이 가능하다는 상상을 한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분이 삶이 풍성해 보이면서도 일도 잘하신 거네요. 그쵸. 맞아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그분은 현재 저와 같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시고 제 팀의 팀장님이셨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정말 열심인 분, 그리고 재미를 스스로 찾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들 중에서 제일 배우고 싶었던 게 재미를 스스로 찾는 거. 그래서 힘들죠. 집에 가서 또 애기 보고 회사에 와서도 힘차게 일하는 거 힘든데 그 와중에서도 재미와 행복을 나 스스로 찾고, 내가 행복해야 모든 곳에서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일깨워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케일리의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제 출산과 육아를 할 때 남편과 상담을 하셨어요? 철저한 계획하에 가족을 구성했기 때문에 상의는 했으나 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호르몬의 영향도 굉장히 많고, 네. 돌아가야 하는가. 특히 첫째 때는 네. 처음 겪어보니까 네. 엄마도 처음 돼보고 저희 남편도 아빠가 처음 돼보고, 회사를 돌아가서 내가 옛날만큼 일할 수 있을까? 또 잘 모르겠고, 안 해봐서. 애기랑 6개월, 7개월 정도 붙어 있다가 떨어질 수 있을까? 막 못 떨어질 것 같고, 애기한테 무슨 일 생길 것 같고, 되게 두려웠어요, 그때. 그러니까요. 첫째 때.
별일 안 일어나더라고요. 음. 떨어져도. 야, 근데 그때 뭐 남편분과의 트러블도 있었어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에서 오는 뭐 그런 거였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의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막 제가 회사원으로서의 나와 엄마로서의 나의 역할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복귀도 안 했고 집에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감정이입하고 다른 사람들의 네. 사례에 네. 그럴 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일하러 가고 싶더라고요. 딱 복귀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상상과 다르게, 아니면 상상과 비슷하게? 상상과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면 아기가 반겨주고 상상치 못하게 몸은 힘들더라고요. 상상치 못하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막 염려했던 막 아기를 데리러 가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막 일이 많아서 못 가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워킹맘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잘 없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있는 건 많지 않은 것 맞아요. 같고 근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많은 전반적으로? 회사들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이게 가족 내에서도 있기 쉽지 않잖아요. 남편과 엄마와의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시어머니, 시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좋은 엄마의 역할이자 좋은 회사 구성원의 역할이자 며느리이자 아내이자 갑자기 막 롤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다 잘하기는 포기했어요. 다 모든 항목에서 100점이 되기는 네. 포기했고 네. 이것도 저의 롤모델께서 주신 팁이었죠. 다 잘하려고 하지 마. 그쵸. 제 몸은 하나인데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각 항목에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잘하자.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내 에너지 레벨이 100인데 120만큼 해서 내가 너무 힘든데 결과가 만족스러워요. 행복할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80 정도만 하고 약간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지만 20만큼의 에너지를 비축한 것에 만족하는 퇴근 후를 위해서. 네, 그쵸. 네. 삶의 태세를 바꾼 것이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각 파트에서 되게 모든 가족 구성원들 또 친구들 또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다들 매번 얘기하진 않지만 되게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느껴져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했던 지난날이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왜 그렇게 미리 사서 걱정했을까? 이렇게 막상 일어나고 나니 모두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도 종종 해요. 이제 큰아이가 5살인데 5년차 엄마의 연륜이지 않나요?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 외에도 팁이 있나요? 저는 저의 행복이 1순위예요. 네,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나의 들어, 행복이 1순위다. 네,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애기들이 막 와서 놀아달라고 해요. 네. 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저 배고파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하세요? 아기들 밥을 먼저 주려고 노력하겠죠. 전 제가 먼저 네. 엄마가 네, 그러니까요. 배고파 밥 먹고 놀아줄게 이렇게 그래서 저의 행복을 우선 채워줍니다. 내 행복이 우선 1순위다. 그럼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해주나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배고프고 내가 놀고 싶은데 엄마가 왜 엄마 행복을 먼저 챙기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단련되어가지고요. 저희 애들은 몇 분 기다리면 되냐 이런 거 물어봐요. 10분이면 돼?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건 지켜주죠. 예를 들어 워킹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회사들은 어떤 걸 해야 되나요? 이때까지 다니셨던 회사의 예시를 들어도 좋고 뭐 저희 회사도 그거를 아주 깊게 고민하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회사들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 시간은 내가 매니지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워킹맘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아기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엄마가 꼭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프로페셔널한 직장인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시간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은 내가 나의 선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 믿음,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간의 유연성 그리고 굉장히 그거에 필요하고. 기반에 깔린 믿음.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가 뒷받침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그 회사에서 아기 얘기를 할 때 잠깐 동안 아기들을 떠올리고 사진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리프레시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성원들이랑 저는 아기 얘기 자주 해요. 아기가 되게 당황스러운 단어를 어디서 배워와서 되게 어른처럼 얘기한다거나 이런 네. 웃긴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아기는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자주 얘기하고 네. 같이 웃고 이런 에피소드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요. 네. 그런 거 많이 공유하려고 해요. 보통 퇴근 몇 시에 하세요? 제가 5시 퇴근인데 네. 너무 늦지 않게 조금 5시 30분 뭐 그 언저리에는 퇴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이제 애들이랑 저녁 식사 준비하세요?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이제 출근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그쵸. 다시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근하죠. 네. 저는 저의 행복이 중요해서 저의 저녁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고요. 친구도 만나고 때로는 남편이랑 같이 퇴근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네, 엄마. 이거. 네, 그러니까 가족의 배려와 도움 그러니까요. 덕분에 가능한 거죠, 정말. 네. 워킹맘의 비밀 중에 하나는 가족이네요, 가족.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개인 시간을 보내고 가는 날은 남편이 일찍 가서 조금 먼저 아기들이랑 놀아주고 또 남편이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는 제가 조금 서둘러 가고 이렇게 좀 모두가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기회도 얻고 이렇게 좀 되게 톱니바퀴처럼 진행이 되고 있죠, 가족 생활이. 애들은 어때요? 너무 반가워하고요. 너무 좋아하고. 네,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엄마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립스틱 만들었어? 쿠션 만들었어? 오늘은 어떤 이모랑 회의했어?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저 되게 알려주거든요, 상세하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아들은 아직 모르죠. 네. 네. 그 친구는 그저 달려오기 바빠요. 네, 그렇죠. 자동차랑 기차 이런 거니까. 공룡 이런 거니까. 그렇죠. 이제 워킹맘이시고 그리고 10년 동안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다른 이제 한국의 워킹맘들 아니면은 워킹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나의 행복이 우선순위다라는 조언 외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생각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는 거를 일상 속에서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이에요. 그래서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워킹맘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했을 때 많이 고민하고 무서웠거든요. 근데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엄마니까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옛날보다 변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저희 엄마가 저한테 라떼는 말이야 많이 시전하시는데 그러니까요. 훨씬 지금은 여러 가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일단 남편부터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어르신들보다는 그러니까요. 많이 도와주고 네.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은 같이 해야 되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네, 도와준다는 안 되죠. 네, 그렇고 가족 구성원의 역할부터가 되게 많이 달라졌고 환경적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관심 갖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난감도 많고 놀잇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하시고 있는 일. 저는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상품을 키웁니다. MBX의 컬러 브랜드들 카자, 아이미미, 포니 이펙트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이 애기들의 고객은 대부분 외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글로벌.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고 하나 궁금한 게 저는 그렇거든요. 애들을 보다가 일하는 게 막 생각나고 이러거든요. 그 스위치도 끄는 노하우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그건 끄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놀아주면서 네, 제 머리 생각하고 어. 빠르게 메모 남겨놓고. 빠르게 메모 남겨놓고. 네. 그래서 좀 굳이 그 경계를 싹둑 자르지 않는 유연성이 훨씬 더 저의 일상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뭐 넘나들고 있죠. 그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얘기했던 워크 라이프 하모니, 네.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하는 워크 라이프 하모니. 처음 듣네요. 이거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워킹맘으로서의 제가 또 마지막 질문 하나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뭐 남편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녀분들이 보고 배웠으면 하는 건 뭔가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나 어릴 때 회사에 다녔는데 하루하루 힘차게 재밌게 씩씩한 모습이었어 라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걸 바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뭐 대단한 걸 물려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억 하나는 저의 노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엄마 회사 가지 말라고 막 붙잡고 울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아이들 둘 다 7개월, 생후 7개월부터 복귀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얘기해줬어요. 엄마 오늘 회사 가서 재밌게 일하고 올게. 이따 만나자. 이런 얘기를 꼭 아침에 굿바이 할 때 해주거든요. 그거를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나 혼자 하는 말 약간 자기 주문 같은. 근데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다녀와. 엄마 이따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좋고 오래도록 그렇게 엄마가 재밌게 일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중도 조금 있긴 했지만 의로시 좋겠으나 끝은 아름다웠던 끝은 아름다웠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빠만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는 애들은 워킹맘이 아닌 커리어 우먼과 그리고 커리어를 쌓는 아버지 두 모습을 다 보고 자라는 게 거기다가 아들, 딸 있으시니까 아주 공평한 걸 보게 되네요. 네. 많이 아이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지나서 지금은 정말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애들이 엄마가 많이 받아, 아빠가 많이 받아 이런 것도 물어보나요? 아니요. 5살. 이거 되게 CEO다운 질문이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궁금하고 그래요. 있어요. 저희 애들 가끔 물어보거든요. 왜 엄마가 아빠보다 키가 크냐고.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